안녕하세요. 아파트 실거래가 예측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11조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택 가격과 관련한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에 저희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진대회에서 데이터의 제공자는 직방으로 4개의 CSV 파일과 함께 약 160만 개의 정형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들이 제공하는 서울과 부산 지역 아파트의 주소, 아파트 단지 이름, 거래 날짜 등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격 예측이 목표이므로 분류가 아닌 회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성능평가 지표도 회계에 사용되는 RMSE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머신러닝 기술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경험을 얻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ED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shape 함수를 이용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와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각 컬럼에는 거래 날짜, 도시, 동, 집원수, 아파트 이름, 주소, 전용 면적, 완공일자, 층수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info 함수를 사용한 결과 약 121만 개의 전체 데이터 모두 결집치가 없고 정수, 실수, 오브젝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 함수를 사용하여 train, test, submission의 데이터의 일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예측해야 할 목표인 가격이 없는 것을 빼면 트레인 데이터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서브미션 파일에 있는 각 거래 아이디에 맞는 트랜잭션 프라이스를 예측해서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 거래 비율을 파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서울이 약 61%, 부산이 약 39%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 비율이 부산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그리고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낸 카운트 플롯입니다.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2012년에 거래량이 가장 적었고 2015년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날씨가 따뜻한 봄에 거래가 많이 되었고 추운 겨울에 거래가 적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의 데이터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데이터의 치우침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의 로고를 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보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더 높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S플롯을 활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이상치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이상치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이상치 또한 부산보다 서울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과 아파트 실거래가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전용 면적이 커질수록 아파트 실거래가가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거래번호, 아파트 번호, 날짜 세부사항 등 몇 개의 피처들은 거래 가격을 예측하는데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피처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피처를 제거해서 간소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현, 괄호 101동 혹은 94-8과 같이 괄호와 함께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까지 포함하면 분류해야 할 범주가 너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Regular Expression 모드를 사용해서 괄호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Transaction Year Month 피처를 보면 2008년 1월처럼 6자리 숫자로 거래 연도와 월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먼스 피처를 추가하여 연도와 월을 분리하고 저장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트랜잭션 year month 피처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기에 평당 실거래가를 나타내는 price per area 피처를 추가하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연식을 나타내는 에이지 피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 피처의 종류가 수백 가지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르게 분류해버리면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지고 인코딩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상위 20개 아파트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others라는 기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상한 대로 기타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가 82만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라벨 인코딩입니다. 방금 전에 20개로 줄인 아파트 브랜드 피처를 그룹 바이를 이용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0부터 19까지 라벨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려면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타깃값을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로그 변환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너무 값이 작다고 생각한 이상치들을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타입 변경과 추가 피처 삭제입니다. 이전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피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모두 인트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는 라벨링 코딩을 하기 전에 범주형과 수치형 데이터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여기서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 피처는 서울과 부산 둘 중 하나이므로 0과 1로 라벨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화입니다. 아직 라벨링이 안 된 수치형 데이터의 피처 스케일링을 윈믹스 정교화로 진행하여 0과 1 사이로 바꾸고 분리된 피처들을 다시 통합했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선형회귀 모델로 정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에 데이터를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위해 로그 변환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데이터를 지수함수를 통해서 원래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모델 성능 평가입니다. RMSE에 기반한 리더보드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65등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능 개선 모델입니다. 추가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추가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동 데이터만 존재했고 구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전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법정동의 개수가 너무 많아 인코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동을 의미하는 동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정동을 활용하는 대신 상위 범주인 좌측으로 묶어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자치구별 법정동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요한 컬럼만 추출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모습입니다. 시별로 해당 법정동이 어떤 자치구에 속하는지 알아내야 하므로 서울과 부산 컬럼을 추출하고 외부 데이터에서도 필요한 컬럼을 추출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존 훈련 데이터의 동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장읍 동부리 등 읍과 리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로만 남기기 위해 공백을 기준으로 공백 앞에 있는 문자만 수출해서 저장해 주었습니다. 읍면동명을 가지고 해당하는 행정구를 찾기 위해 데이터 매핑 과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매핑된 데이터에서 시, 도 이름과 읍, 면, 동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컬럼들은 제거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의 강서구 등 같은 이름을 가진 자치구가 존재했으므로 이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아파트 실거래가와 평당가 평균을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외부 데이터 추가 작업과 함께 라벨링 코딩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사이킥런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6대 2대 2로 나누었습니다.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라이트 GBM, 엑시 부스트 이렇게 3개의 모델을 써보고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RMSE 값은 약 0.12 정도로 베이스라인 때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라이트 GBM 모델입니다. 라이트 GBM의 모델이 RMSE 값은 0.21 정도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XG 부스트 모델입니다. XG 부스트 모델의 RMSE 값은 0.19 정도로 나왔고 소요 시간도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랜덤 브레스트가 성능은 가장 좋았지만 소요 시간도 중요했기 때문에 엑시 부스트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델은 파라미터 값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는 여러 값들은 다른 분들의 코드를 약간 참고했습니다.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약 0.14로 최적화 전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을 위해 아까 로고 변환했던 타깃 값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고 리더보드에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이스라인 모델의 65등에서 45등 내외로 순위가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감사합니다.